1502년 구대왕 목태수 마이세가 즉위했을 당시 아즈텍은 식민지역에서 많은 곡물과 포로를 상납받으며 최고의 권세를 누렸습니다. 당시 수도 테노치티틀란의 인구는 최소 20만 명으로 런던의 4배였습니다. 옥테수 마이세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문에 따라 귀족으로 승진할 수 있는 전사계급 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이는 사회성장을 저해하는 결정으로 사다리가 사라진 평민들 사이에는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한편 1474년 대서양 너머 카스티아에서는 이사벨 여왕이 즉위했습니다. 이사벨은 어렸을 적 이복 오빠인 엘리케 4세에 의해 궁에서 쫓겨나 평민처럼 성장한 특별한 이력을 가졌으며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낸 여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녀는 엘리케 4세의 명령을 어기고 아라곤의 페르난도 왕자와 몰래 혼인 동맹을 맺음으로써 스페인 제국이 시작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1492년 이사벨 여왕은 이슬람의 마지막 근거지였던 그라나다를 점령했고 레콘키스타, 영토 재수복을 완수했습니다. 또한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후원했던 콜럼버스의 산타 마리아호가 카리브해 히스파니올라 섬을 발견하는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콜럼버스는 이국적인 동식물과 담배, 고추, 금, 원주민 노예를 싣고 금이 환영했습니다. 이듬해에는 17척의 선박과 1200명의 선원으로 구성된 대규모 2차 항해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히스파니올라 섬에 도착한 콜럼버스는 남겨두었던 선원들이 몰살당한 것과 예상보다 금이 발견되지 않은 것에 분노해 원주민을 학살하고 500명을 노예로 보냈습니다. 그는 금을 찾지 못하는 원주민의 손목을 자르거나 산채로 불에 태우는 끔찍한 복거를 일삼았고 이러한 만행은 본국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이사벨 여왕은 왕실 조사관을 파견해 콜럼버스를 징계했고 그의 평판은 추락했습니다. 콜럼버스는 이후에도 3차, 4차 항해를 지휘했으나 결국 무능력감만 부각되어 본국으로 송환당했고 초라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1514년 식민지 총독 벨라스케스는 쿠바, 자메이카를 비롯한 카리브해 섬들을 점령했고 이어서 유카탄 반도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유카탄 반도에 처음 상륙한 스페인 군인들은 마야인과 무력 충돌로 50명이 전사했고 신대륙에도 발전된 문명이 존재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은 유카탄 반도가 대륙의 일부인 것을 전혀 알 수 없었고 커다란 섬을 발견했다 착각했습니다. 총독 벨라스케스는 유카탄을 탐사하기 위해 유능한 법률가이자 참모인 33살의 코르테스를 원정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코르테스는 매우 야심만만하고 음험한 인물로 군대 경험은 없었으나 외교적인 전략 전술과 심리전에 능한 명석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코르테스는 독자적으로 11척의 배와 500명의 병사, 13마리의 말, 대포와 화승총을 준비했고 1519년 벨라스케스 총독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유카탄 반도로 출정했습니다. 유카탄 반도에 도착하자 놀랍게도 스페인 수도승 한 명을 만나게 됐는데 그는 마치 하멜처럼 배가 난파되어 포로로 잡혔다가 갖은 고초를 겪고 마야인과 동화된 인물이었습니다. 수도승 아길라르 덕분에 마야인과 대화가 가능했고 미지의 지역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코르테스는 마야 타바스코 부족과 전투에서 승리한 후 젊은 노예들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중에 마야어와 아즈텍어를 모두 구사하는 총명한 여성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말린체로 원래 멕시코만 귀족 가문 출신이었으나 마야의 노예로 팔려와 고향 아즈텍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금세 스페인어까지 구사했고 마야와 아즈텍을 비롯한 주변 지역들의 정치적 갈등 상황을 상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코르테스의 통역관이자 연인으로
옆에 항상 동행했고 둘 사이에는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때문에 말린체는 메스티소의 어머니이자 원주민의 배신자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코르테스는 말린체의 정보력 덕분에 스페인군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목테수마 2세보다 전략적 우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코르테스는 최고의 번영을 누리던 테노치티틀란을 정복해 총독이 되기로 결심을 굳혔고 먼저 멕시코만 샘포알라에 거점 기지를 마련했습니다. 낯선 자들이 출현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목테수마 2세는 사절단과 황금을 보내 그들의 정체와 의도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교활한 코르테스는 사절단을 안심시키기 위해 우리는 병을 치료하는 금을 찾기 위해 이곳에 온 것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화승총과 대포를 격발시켜 사절단을 공포에 질리게 만드는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당시 스페인 침략자들의 총은 가장 초창기 형태로 아코버스라 부릅니다. 참고로 최초의 총기는 1350년경 발명된 핸드 캐논으로 개인이 사용할 수 있게 대포를 축소화시킨 형태였습니다. 기다란 실린더 안에 화약과 작은 포탄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터뜨리는 원리입니다. 그 다음이 1465년 오스만 제국에서 개발한 방아쇠를 장착한 아코버스입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불붙은 화승줄이 총신 내부의 화약을 폭발시키는 방식입니다. 한 발을 쏘기 위해선 10단계 이상 장전 절차가 필요해 사용이 매우 번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폭발 소리만으로도 적들의 사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화살과 비교할 수 없는 강한 관통력을 갖습니다. 아코버스는 빠르게 개량되어 반동을 줄여주는 개머리판이 추가되었고 총열이 더욱 길어진 머스킷으로 발전했습니다. 일본에서 오다 노부나가는 포르투갈 상인들에게 비싼 값으로 아코버스를 구입했고 획기적인 3열 배치 전술을 사용해 1575년 나가시노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당시 조선에도 총이 소개되어 도입 여부를 고려했으나 긴 장전 시간과 5kg이 넘는 무게, 무기에 사용할 수 없고 비싸다는 여러 이유로 도입이 불가되었습니다. 당시 조상들을 비난만 하기 어려운 게 저만 해도 새로운 트렌드에 거부감을 느끼고 익숙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타성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재밌는 점은 메이지 유신으로 가장 빨리 변화를 수용했던 일본이 현재는 경직되고 고립되어 대한민국보다 4차 혁명 시류에 한참 뒤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스페인 군대는 먼저 아즈텍의 인간 목장으로 원한이 사무친 틀락스칼라 지역으로 진군했습니다. 쉽게 동맹을 맺어줄 것이란 예상과 달리 틀락스칼라 전사들은 낯선 이방인들에게 경계심을 갖고 총공격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마쿠와 히틀과 흑요석 창은 전신 철 갑옷을 전혀 뚫지 못했고 처음 보는 기마병과 대포, 화승총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틀락스칼라는 굴복해 동맹을 맺었고 코르테스는 든든한 지원 병력을 확보했습니다. 아즈텍 전 지역으로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고 목테수마 2세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성술사들을 불러 대책을 마련하려 했으나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권력을 쟁취했던 과거 아즈텍 왕들에 비해 목테수마는 너무 나약하고 경험이 부족했으며 적들에 관한 정보가 전무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 목테수마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정치 협상을 통해 식민 지역을 내 편으로 포섭하고 적의 군대 규모가 불어나지 않도록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소규모 야습으로 치고 빠지면서 전력을 파악하고 병력과 체력을 갉아먹는 게릴라 전법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엔 계곡과 같은 좁은 길목에서 인해 전술로 총공격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목테수마는 아니랬고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코르테스의 다음 목표는 거대한 촐룰라 피라미드가 위치한 부유한 도시 촐룰라였습니다. 틀락스칼라의 완패 소식을 들은 촐룰라 군대는 스페인군을 환영하는 척 꾸미고 기습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코르테스는 반항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로 주민들을 이틀에 걸쳐 잔인하게 학살했고 도시를 불태웠습니다. 목테수마는 틀락스칼라와 촐룰라가 허무하게 패배하는 것을 보고 충격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대책으로 직접 스페인군을 맞이해 충분히 접대하고 금을 상납하여 알아서 철수하게 만들겠다는 바보 같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스페인 침략자들은 거대한 화산 포포카테페트를 지나 광활한 멕시코 태평원의 호수 속 도시 테노치티틀란에 이르렀습니다. 테노치티틀란의 둑길과 궁전, 거대한 피라미드 신전을 처음으로 목도한 코르테스와 그의 부하들은 모두 경외심을 느꼈다고 기록합니다. 코르테스는 환영 나온 목테수마 왕을 인질로 붙잡고 아무런 저항 없이 궁전을 쉽게 점령했습니다. 그는 도시의 모든 금을 요구했으며 아름다운 금공예품 대부분을 불에 녹여 금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때문에 아직텍에는 돌과 옥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은 많이 전시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황금 장식품은 매우 희귀합니다. 약탈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을 무렵 총독 벨라스케스는 18척의 선박과 1000명이 넘는 병력을 이끌고 배신자 코르테스를 응징하기 위해 베라크루즈에 상륙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코르테스는 군인 300만만을 데리고 3배에 달하는 토벌군을 막기 위해 베라크루즈로 회군했습니다. 승산이 없던 코르테스는 꾀를 내어 토벌군에게 엄청난 양의 황금을 약속하며 자신의 편에 서도록 회유했습니다. 토벌군 대부분이 한탕을 꿈꾸며 신대륙에 온 용병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코르테스의 말발에 넘어갔고 병력은 오히려 보강되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해피엔딩으로 해결된 듯 했으나 테노치티틀란에 남겨둔 부하 알바라도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난폭한 알바라도는 톡스카틀 축제 동안 인신제사를 벌이면서 흥분한 아즈텍 주민들에게 분노했고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주민들을 칼과 창으로 학살했습니다. 학살된 대부분은 축제를 주관하던 고위 사제와 귀족, 전사 계급이었습니다. 아즈텍의 모든 백성들은 불만이 폭발했고 전사들은 무기를 들고 결집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 속에 궁전에 도착한 코르테스는 왕에게 백성들이 무장을 해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왕은 궁전 위에서 연설했으나 분노에 가득 찬 백성들은 나약한 왕에게 돌과 화살을 쏘았고 1520년 목테수마 2세는 치명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인지를 잃은 코르테스와 스페인 군인들은 이제 20만 명이 넘는 적군에게 포위된 것이나 다름없었고 탈출구는 좁은 둑길 뿐이었습니다. 둑길은 폐쇄되었고 아즈텍의 전사들은 끊임없이 공격해 왔으며 호수에서는 카누를 탄 군병들이 활을 쏘아댔습니다. 막강한 화력에도 불구하고 스페인군은 최소 600명 이상이 죽고 400명만이 만신창이가 되어 겨우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탈출 중 알바라도는 둑길이 끊겨 있자 마지막 사력을 다해 기병창으로 장대 높이뛰기를 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코르테스는 탈출 직후 나무에 앉아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이날을 슬픔의 밤이라 부르는데 2020년 멕시코 정부는 슬픔의 밤 광장 이름을 승리의 광장으로 개명했습니다. 당시 탈출 도중 강물에 빠뜨린 금괴가 건설 현장에서 발견되기도 했으며 가로 26cm, 무게는 2kg으로 현 시세로 환산하면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들은 동맹을 맺은 틀락스칼라로 후퇴해 6개월 동안 안정을 취하고 전력을 보충했습니다. 정복자들은 물러났지만 아즈텍에는 더욱 위험한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철제 무기와 총보다도 훨씬 무섭고 치명적인 전염병이었습니다.
스페인군이 물러난 후 새로운 아즈텍 왕으로 쿠이틀라오악이 추대되었으나 1년도 되지 않아 천연두로 사망했습니다. 20만 명에 달하던 테노치티틀란 인구는 천연두와 살모넬라가 창궐하면서 1년 동안 무려 40%인 8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유라시아 사람들은 다양한 가축을 키우고 민족들이 끊임없이 뒤섞이면서 수천 년 동안 천연두와 살모넬라, 홍역, 인플루엔자, 콜레라와 같은 치명적 전염병에 단련된 상태였습니다. 반면 아메리카 대륙은 민족 간 이동이 적고 가축 종류도 한정되어 전염병이 드물었고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전파된 세균은 메독균이 유일합니다. 스페인 침략자들은 치명적 세균 덩어리나 다름없었고 원주민은 보이지 않는 세균과 바이러스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1521년 코르테스는 본국의 지온 병력과 틀락스칼라 현지 병력을 총동원해 2차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4개월간 테노치티틀라는 포위되어 물자가 끊겼고 천연두의 살모넬라 식중독, 식량 고갈로 나무를 뜯어먹는 끔찍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결국 아즈텍의 군대는 전멸했고 마지막 왕 쿠아우테목은 생포되어 금이 숨겨진 곳을 밝히라는 모진 고문을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실상 도시에는 금과 보물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분노한 코르테스는 도시와 신전을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잔인한 아즈텍 위에 더욱 악랄한 스페인 정복자들이었습니다. 아즈텍의 멸망 과정은 지역에 따라 문명 발달 수준이 다른 원인에 관하여 지정학적 위도와 문명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종균세 주제가 모두 함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풍요로웠던 텍스코코 호수는 대부분 사라졌고 찬란했던 테노치티틀라는 폐허가 되어 그 위에 현재는 2천만 명의 대도시 멕시코시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즈텍 멸망 10년 후 코르테스의 사촌형이자 훨씬 인간 말종이었던 프란시스코 피사로는 남미 잉카 제국을 비슷한 방식으로 정복하였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남미의 고대사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